캐나다가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전국적인 의료 붕괴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국 4대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중환자들의 병상 부족 사태가 심화되며 사실상 전국 의료 체계가 붕괴 초입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의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 수는 한 달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번 주 2,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국 중환자실 환자 수도 일주일 평균 709명을 기록하며 한 달 전 대비 2.5배가량 치솟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 붕괴 위기에 봉착한 엘버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현재 중환자실 병상의 90%가 찬 상황입니다. 엘버타 보건당국은 의료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추가 병상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내 중환자실 병상은 기존 수용 정원의 169%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엘버타 주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대략 1,000여 명에 달하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총 222명에 이릅니다. 현재 엘버타주는 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 전역의 모든 비필수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오타와 정부에 의료진 지원과 환자 이송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료체계 붕괴 조짐은 퀘벡과 BC, 서스캐추언 등 주에서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퀘벡주의 코로나19 관련 입원자 수는 총 283명,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는 9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퀘벡 정부는 이번 주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원율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간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퀘벡주 보건의료계는 약 4,0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과부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주 전역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한 달 새 2.5배 늘어난 324명, 중환자실 환자 수는 3배가량 증가한 157명으로 집계됐고 서스캐추언주에서도 코로나19 입원율이 나흘 연속 신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273명, 중환자 수는 58명을 기록하며 한 달 사이 각각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와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로 추첨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이민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최대 1만 명의 신청자를 무작위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총 3만 명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통상 매 1월마다 추첨을 진행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번에 추가 선발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부모 초청 신청 방식은 이번에도 랜덤 형식인 무작위 추첨으로 실시됩니다. 초청된 이들은 승인이 떨어지면 60일 기간 안에 필수 서류들을 모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미 신청을 마쳤으나 초청을 받지 못한 이들은 이번 2021 추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로 부모 초청 이민의 최소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최소 소득 가격 플러스 30% 기준에서 30%의 추가 소득 의무가 2020년 과세 연도에 한해 면제되며 캐나다 실업급여와 CERB가 최소 소득 증빙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첨에서 초청장을 받지 못한 이들은 캐나다 슈퍼비자를 통해 대안을 얻을 수 있는데 캐나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방문 비자로 최대 10년 동안 복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캐나다 슈퍼비자를 사용하면 한 번에 최대 2년 동안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 영주권자인 자녀나 손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하 캐나다 체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방문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될 유급평가 제도에 대한 2차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21일 해리 베인스 BC노동부 장관은 지난 6주간 진행된 유급평가 제도 1차 의견 수렴 단계에서 수렴한 응답을 바탕으로 제안된 3가지 평가 옵션에 대한 2차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비시주의 근로자와 고용주 총 2만 6천 명 이상이 기존에 시행 중인 병가 혜택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작성, 의견을 나눴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설문조사를 통한 정보 수렴에 더해 다시 한번 비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진행된 공공협의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급 질병상해 휴가의 종류로 노동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 등에 관해 고용주 및 노동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2차 설문조사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급평가 일수 및 기타 지원 등 다양한 유급평가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등 공공의 피드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2차 옵션 선택 양식서는 지난 20일부로 정부 참여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오는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양식서에서는 최소 병가 일수에 대한 옵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베인스 장관은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노동자를 비롯해 많은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결근할 경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상실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병가는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유급병가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베인스 장관은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옵션 선택 양식서를 통해 제공된 피드백은 비시주민의 공정성과 균형성, 합리성을 갖춘 개인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영구 유급 휴가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공공참여가 완료된 후에는 규정 확립을 통해 유급병가를 영구히 제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을 거친 영구 유급병가 제도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비시주 노동자 100만 명 이상이 온전한 유급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한 남성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내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며 간호사를 때리고 도주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로이터 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은 지난 20일 퀘벡주 남부 셔브르의 한 약국에서 백신 관리를 담당한 간호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틴 캐리어 경찰 대변인은 가해자 남성은 약국 사무실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허락 없이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며 이 남성이 아내에게 백신을 투여한 간호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 남성이 코로나 백신 접종 반대론자였는지 또 그의 아내가 실제로 해당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당국은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짧고 검은 머리에 검은 눈과 짙은 눈썹을 가졌으며 손에 십자가와 비슷한 문양의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전 세계 간호사들이 코로나와 전쟁에서 과로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물리적 학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